자, 이제 등기 절차의 마지막 절차인 완료, 핵심 테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시작과 끝,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둘 다 중요하죠. 별이 3개입니다. 특히 더 중요한 건 완료죠. 그래서 완료에서 뭐 9문제까지 우리 12문제 중에서 9문제 출제했다. 그러면은 속된 말로 끝판왕이죠. 그래서 이 완료 단계의 테마들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94번째 등기부부터 해서 마지막 100번째 테마 소유권 외 권리 등기까지의 테마들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격파해보죠. 완료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개대상물을 중개실무상 중개대상물을 조사하고 확인하고 설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뭐 완료된 거 보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한권 2차 883페이지입니다. 883페이지 94번째 테마 등기부. 지금은 이제 전산용어로는 등기 기록 이런 용어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서면 이런 거보다는 정보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제출보다는 제공. 역시 이것도 등기부보다는 등기 기록. 그러나 이것도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등기부 등기 기록은 B급입니다. 자, 완료가 딱 되면 이제 등기부가 만들어지겠죠. 등기부의 기록이 될 것이고, 자, 결국은 우리 출제자는 무언가를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이걸 묻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각 등기부가 있겠죠.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특히 건물의 구분 건물 등기부, 이 구성 칸들이 있을 거예요. 란이. 그 란별로 이것저것이 등기가 될 것입니다. 그 등기사항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이게 포인트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자, 885페이지 우리 첫 번째 토지 등기부죠. 토지 등기부. 자, 보니까 구성이 표제부, 갑구, 을구 있죠. 을구는 없을 수도 있죠. 자, 보면은 이런 항목들이 쭉 있죠. 자, 이렇게 기억하면은 기억이 된다 안 된다? 잘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이미지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앞에 공시법 중에 우리 공간법에서도 지적 공부들, 실제 지적 공부를 보고 이해하는 게 훨씬 좋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실제 가기 전에 요 보면은 표제부, 갑구, 을구 있지 않습니까? 자, 보면은 크게 보면은 십자가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요 왼쪽하고 나머지 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크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표제부는 표시번호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 갑구, 을구는 순위번호하고 나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칸이. 자, 보면은 번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표시번호는 표제부에 있고 순위번호는 갑구, 을구에 있죠. 그리고 접수번호도 마찬가지로 갑구, 을구에 있다는 거. 이 번호가 어떤 번호가 어디에 등기되는지 이것마저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실제 토지 등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실질적으로 보고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 887페이지 자, 건물 등기부입니다. 건물 등기부 뭐 큰 차이가 없죠. 똑같습니다. 하나는 토지이고 하나는 건물이라는 것 뿐이죠. 그런데 건물 등기부 중에 구분 건물 있죠. 우리 아파트. 자, 구분 건물 등기부 보니까 이 친구는 표제부가 2개예요. 2개. 왜냐면은 내가 사는 집을 결국은 집의 등기부잖아요. 내가 사는 아파트 101동 101호의 등기부예요. 그러면 먼저 101동이 나와야 되죠. 그 101동이 한 동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집은 뭐예요? 전유 부분 건물이 되는 거죠. 101호는. 그래서 101동 101호. 그래서 표제부가 2개라는 거, 독특한 거, 요거를 이제 구별 지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자, 한동 건물의 표제부는 한동 건물의 표시가 있죠. 전유 부분 건물의 표제부 당연히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포인트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한동 건물의 표제부였죠.
그에 반해서 대지권의 표시는 뭐예요? 전유 부분 건물의 표제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은 이렇게 또 한번 이제 실제 기록상의 것을 십자가로 딱 나눠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제부가 하나, 두 개 있죠. 그래서 한동 건물의 표시냐,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냐, 대지권 표시냐, 이게 각각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우리 구분 건물은 대지권이라는 게 중요하죠. 대지권이라는 등기하고 대지권의 뜻의 등기. 대지권 등기하고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같다 다르다. 우리 시험적, 학문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뭔가 다른 게 끼어 있으면 유사하지만 다른 용어가 끼어 있으면 다른 거잖아요. 우리 부동산학 개론의 대표적으로 복합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달랐잖아요. 하나는 개념이 있고 하나는 개념이 없고, 하나는 뜻이 있고 하나는 뜻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대지권 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개시가 돼요. 그에 반해서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직권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구별해야 되겠죠.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어디 되느냐? 건물 등기부에 표제부 된다. 표제부 중에서도 전유 부분 건물의 표제부. 이 전유 부분 건물의 표제부에 되죠. 대지권 종류다. 여기 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건물 등기부가 아니라 토지 등기부래. 토지 등기부. 해당구에. 그래서 그게 소유권 대지권이면 갑구에, 지상권 대지권이면 을구에 당연히 되겠죠. 등기가. 다음에 요 구분 건물은 가장 뿌리가 어디입니까? 구분 건물은 우리 민사특별법에서는 집합 건물이라 불러주죠.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말 그대로 구분 건물을 불러주고 똑같은 용어를 그렇게. 자, 그래서 뿌리는 민사특별법인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이죠. 요거죠. 그래서 1차 515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그래서 1차, 2차가 따로가 아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 한 몸. 우리가 중개할 때 이지식 따로 저시식 따로가 아니죠. 한 몸이죠. 그래서 515페이지를 펴보시면 1차입니다. 그게 이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이 바로 13조 521페이지의 13조 3항이었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렇게. 그다음. 자, 이렇게 이제 타 과목하고도 연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다른 등기 절차의 다른 절차였죠. 이제 지금 완료 절차인데 우리 개시 절차의 개시 방법의 신청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분 건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하는데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 중에 대위자가 있었습니다. 자, 앞에 829페이지를 가보실까요? 829페이지입니다. 자, 보니까 나와있죠. 구분 건물 소유자. 자, 아파트가 완공됐어요? 그럼 나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싶어. 근데 다른 사람은 다 해외여행 가고 없어요. 그럼 나라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놈을. 표시가 없고 겉이 없고 속만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 표시의 나머지 구분 건물에 대한 표시에 관한 등기는 뭐예요? 소유자가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위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등기법 문제는 다른 테마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한 테마 딱 이게 아니라 그 테마를 중심으로 잡고 나머지 관련된 테마, 나머지 과목까지 연계, 그런 종합 응용 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97번째 다른 테마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 여기도 나와요. 922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자, 922페이지 보시면은 2차입니다. 자, 거기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왔죠. 자, 그 내용 똑같이. 그래서 거기는 또 거기대로 다르고 여기는 또 여기대로 다른다. 그래서
다른 문법이 아니다. 그래서 함께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 구분 건물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등기부, 등기 기록, 기출로 한번 습해 보겠습니다. 368에서 370페이지죠. 거의 뭐 잘 나오죠, 이 테마는. 자, 이번에도 역시 우리 30회 때도 단독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분 건물 등기 기록, 다만 딱 여기 말고 앞에 그리고 다른 1차 과목까지 함께 아울러서 종합 응용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